백 교수님,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김진태 네, 강원지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이렇게 다리를 놓게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 맹세를 해가지고 당시 도지사 경선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공천을 땄다. 이런 얘기가 또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막은 뭡니까 네,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지금 그 의원이 국힘에 이제 대표로 있을 때, 예. 대표로 이제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사실은 항상무라고 아시잖아요. 예. 이 KBS 그 아나운서 출신이죠. 지금 나중에 시민사회 수석을 했던 황상무. 지금 이제 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김진태 지금 현 강원도지사가 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컷오프 공천 배제돼 버리지 않습니까? 공천에서 배제가 네. 됐었죠. 그리고 사실상 황상무로 네. 내정이 된 된 상태였죠. 거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명태균 씨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구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골프 연습장인지 네. 이런 헬스클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장소로 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라. 그러니까 김진태한테 그런 충고를 해줬다는 그렇죠. 거죠. 조언을 해줬다는 거죠. 정보를 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진태 현 지사가 달려가서 이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 맹세를 했더니 나중에 경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경선을 기회를 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황상무 씨하고 경선했는데 김진태 지사가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죠. 그래서 도지사가 된 거예요. 했는데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거예요. 결국 이강재 전 의원이 지금 이제 전 강원도지사도 네, 했었죠. 이광재 씨가. 의원도 했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오고 총선 때는 또 떨어졌죠. 낙선을 했는데 어쨌든 항상무하고 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는 걸로 나오고 김진태하고 하니까 이기는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 김진태 도지사가 사실은 경선에 가서 지금 도지사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김진태 도지사 또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냐. 내가 그때 4월 달입니다. 6월 1일 날에 이제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4월 14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회 앞에 가서 단식을 했다. 천막 치고 농성했어요. 단식 농성.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도 이제 찾아가고 했던 게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쟁취를 한 거지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냐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또 이걸 반박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참.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김진태 지사하고 이제 어떤 술자리가 있었나 봐요. 그럴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대표님도 그걸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또 폭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진태가 이준석 대표님도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고 사실상 인정을 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폭로를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태균 씨의 입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죠. 아니, 이 이야기는 이준석이가 네. 기자하고 만나서 자기가 네. 또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원래는 김진태하고 황상무하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김진태는 이기는 걸로 나오고. 황상무는 이광재한테 지는 걸로 나와서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지석한테 이걸 끄떡 안 뜨라는 보내줬는데 뭐 끄떡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싹 바뀌더라. 자기도 왜 바뀌었는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 그리고 자기도 명태균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명태균이가 그러니까요. 김진태 네, 그 당시 이준석 대표하고 그냥 경선 친하게 시키는데 지낸 내가 사이니까. 좀 기여했습니다. 명태균은 또 우리 속된 말로 아삼육 아닙니까?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데 자기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거 아니야? 여론조사 지금 뭐 마사지 해가지고. 7차례인가 8차례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는 물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부인을 하죠. 뭐 이런 거 나오면 정치인들은 다 그러니까요. 나오고는 모른다고 일면식도 없다고 네. 손 덜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하나는 지금 박완수 지사. 네. 이 사람 공천에도 또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윤한홍 윤핵관의 핵심인 윤한홍 의원이 네. 나오려고 했는데 이것도 명태균이가 또 작용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은 김종량 의원도 사실은 인터폴 총재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 예. 출신이고. 예. 그런데 이제 김종량 의원도 공천하려다가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 지금 복잡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박한수 지금 지사가
또 아크로비타를 경남지사. 방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명태균과 함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여권의 지지 성향이 상당히 굴절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이것도 지금 큰 딜레마이고 뜨거운 감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 당시 박원수 의원을 데리고 아크로비스타에 데려가서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원래 윤한홍이가 나오려고 다 이 출마 준비를 했었고. 예, 준비도 했고 뭐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 2018년도에도 뭐 KBS 대담 때도 저 경남지사 윤한홍 씨가 경남지사 느닷없이 윤한홍이가 딱 네. 이 꼬리를 내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원수가 나가고 그 자리에 김영선 전 의원을 네. 꽂아 넣었다는 네. 거 아닙니까? 재보선 자리에. 네. 그래서 지금 의참. 이 김영선 이 문제가 터져 나와 버린 것 그렇죠. 아닙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여론조사 얘기도 나오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세비를 받았던 걸 거의 뭐 반 이상을 오랫동안 또 명태균 씨한테 또 떼줬다. 9천만 원을 줬다는 것 그래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강혜경 씨가 또 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또 증언을 하기도 하고 참 이게 막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되면서 안 좋은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말 마쿠에서 우리들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벌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실 내용 자체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자기들 주장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준석까지 지금 가세해 갖고 이 사건은 지금 김진태 이 문제는 이준석이가 폭로하는 건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저기 지금 이준석이가 폭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이를 배제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것까지 막 폭로를 하면서 마치 이준석이 입장에서는 자기로서는 당 대표직에서 축출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제 윤석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거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감정이 나쁘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대는 건지 이게 진위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루머만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일종의 마타도 형태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준석 대표도 지금 심지어 그 영민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이시조선시대에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국정에 지금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얘기도 마구잡이 좀 폭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리 지금 야권 성향이고 예전에 그 당대표를 있다가 뭐 앙금이 흔한 말로 축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언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타파나 오마이뉴스라든가 이 소위 말하면 야권 성향의 언론과 접촉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경향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한때 지금 국힘의 당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과연 합당한 이런 행동인지 언동인지는 한번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만 하더라도 개혁신당 비례대표 이 김영선이를 1번 줄락 했던 거 아닙니까? 뭐 그때 그래서 칠불사 가서 그 자리에 명태균 천하람이도 있었고 의원도 있었고. 그 사람들까지 가고 기자회견까지 다 만들고 새벽 4시에 명태균 조언으로 홍매화까지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그 얘기가 조금 뒤로 이렇게 언론에서 묻히니까 자기가 뭐 잘했다는 듯이 이렇게 나와서 폭로하고 나서는 거 정말 이 40대 정치인한테 젊은 정치인한테 기대했던 것들이 완전 구태 정치에 찌든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치인이 정치인 부정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런 형태가 안타까운 건데요. 예. 사실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표상처럼 이렇게 사실 그 보였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화성에서 되긴 했지만 이런 폭로 정치 이게 과연 본인한테 유리할까? 결코 본인한테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클리어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물론 폭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야권 의원이니까. 하지만 폭로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한번 되돌아보고 본인의 그 정치인의 길,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준석이가 이런 폭로 전문가로 거기다가 명태균과 얽혀가지고 이 구태 정치 아주 전형을 보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비극이자 좀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 폭로를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 부분은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서로 싶은 공개가 안 생각도 하지 듭니다. 않습니까? 네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